안녕하세요. 법학부가 원장입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보통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원장인 걸 잘 모르더라고요. 약간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기 데스크 아까 저희 실장님이 원장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화도 받으시고 해서 저는 이제 아이들 수업에 좀 많이 집중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번 아이들이 학년마다 아이들은 똑같지만 성향들이 다 달라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좀 내신을 조금 올릴 거며, 그리고 또 학교 기출문제 분석하고 학교에서 나눠준 어디서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지도 상당히 많이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니까는 판단과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사이트 보고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물어봤는데, 제가 그걸 하는 이유는 이게 선생님들이 어떤 프린트물을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나눠주면 제가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안 본 교재는 없는데, 문제가 조금 이제 어떤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그 찾아보면 애들이 찍으면은 그게 출처가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배워서 보니까는, 그럼 니네 숙제 올 때 이거 좀 많이 보면 어떻게 하냐니까는, 해설지도 있는데 저희가 시중교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해설지가 있는데 보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거대로 문제를 풀면 시간 내에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년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아이들 해설지를 거의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중에서 사용하면서 해설지를 빼서도 요즘 하도 그냥 커뮤니티가 발달해서 다 찾아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숙제 검사를 할 때는 처음에는 애들 다 했냐 안 했냐 좀 확인하고, 그리고 맞았어도 풀이를 어떻게 썼느냐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맞았는데 다음에 나왔을 때 틀릴 때에는 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확한 풀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그 시간 내에 풀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문제를 다시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이제 집중적으로 좀 얘기해 주는 것들은, 어떤 작은 하나야 자기가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겁니다. 오늘 배운 단원이 뭐냐. 그래서 처음 배운 애들이라는 게 있고, 저랑 같이 하는 애들도 있는데 물어봅니다. 이 단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단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네가 생각하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구절절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딱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1학기 중간고사 때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복소수 단원인데, 복소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계산이 중요하다고 한 얘기하는데, 이게 복소수라는 단원이 왜 나왔는지를 먼저 얘기해주고, 여기서 우리가 처음 나오는 용어, 그걸 좀 많이 얘기해줍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아이들이 그 단원을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지만 대학 과정도 좀 얘기를 해주면서, 증명은 이제 아이들이 미적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적분을 하지 않지만 활용도가 있게끔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좀 손쉽게 좀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 단원에서 가장 배운 것들 가지고선 다른 문제를 좀 많이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질문을 아이들이 이제 주로 할 때에는, 질문을 받으면 왜 모르냐고 제일 먼저 물어보고요. 그러면 어려웠다, 접근도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같이 이제 문제를 읽어봅니다. 읽어서 제일 중요한 멘트가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멘트를 너가 배운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 후에 문제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면 아이들이 좀 잘 이해를 하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2학기 단원이 상당히 어려워요. 아이들이 지금 많이 싫어하는 이제 원의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수학같이 나는 이제 집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게 참것인지 구별하는 명제,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원이 딱 나왔다. 그러면 내가 원에서 뭘 가지고 문제풀이를 딱 정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냥 아무런 있다고 이거 나왔어 그럼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하다 보면 시간 내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원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아는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원이 왜 생겼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 원에서 제일 필요한 중심하고 반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이들이랑 노력합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딱 받았어도 이제 그 문제가 내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를 이제 정확히 좀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시작을 해보면, 뭐, 수능인데, 이제 수능 이제 판도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점점 판도가 바뀌고 있고, 계속 작년부터 킬러가 없어진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요. 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없어지는 것들은 가만히 보면 이제 도형이 없어집니다. 도형이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뭐 문제들은 변화가 없어요. 이제 번호, 저희가 이제 이때 수능하고 얘네들 수능이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도형들이 점점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재작년까지 나왔던 수능, 이제 이게 급수 도형 문제인데 사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오다 보면, 가장 아이들이 이제 뭐 수학을 어려워할 때가 제일 먼저 나올 때가 이제 분수. 네. 그런 다음에 중학교 2학년 2학기, 닮음, 이 도형쪽이 가장 많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닮음들을 잘 이해한다면 아이들은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인데,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29번인데 그 아까 도형 문제들이 그 전에 나왔던 이 도형 문제들이 이제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3학년들에서 모의고사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도형 문제들이 이제 기호로 이제 표현한다고 하고, 아이들이 수학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이유는 기호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네. 뒤쪽에 함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함수가 조금 탄탄해야지만 어떤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고 이런 기호들을 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호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가 있는데 얘가 정답률이 1.8%예요. 작년 이제 22번인데 1.8%입니다. 그러면은 1등급 아이들 중에서 맞은 애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짤막한데 이 기호들을 애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심지어 어렵지도 않아요. 3차 함수여서 미지수만 구하면 됩니다. 이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점점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되게 어렵게 얘기해요. 크지 않다. 작거나 같은 건데 왜 굳이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아이들이 접근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EBS에서 해설지가 발표가 된 건데요. 이제 뭐 이제 정답 풀이로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대로 이제 옮겨온 건데, 이게 어떤 크기의 사이즈냐면 그 3학년 애들 모의고사는 이제 그 A3 큰 거예요. 그 면들을 이제 갖다 옮긴 겁니다.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써나가냐가 중요해요. 뭐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요. 정답이 483입니다. 찍지도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연습을 좀 많이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저 만나는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는 글씨 좀 잘 썼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그 글씨라는 게 이쁘게 쓰는 것보다도 조금 순서 있게 써야지만, 지금 문제는 한 몇 줄 안 되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려면 자기가 쓴 식에서 무조건 풀이를 찾아내야 돼요. 계속 찾아내서 써야 되는데, 그 쓴 식을 엉망으로 써놨다면, 맞는 식이지만 잘 못 알아보게 써놨다면 찾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 제발 잘 쓰자 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가끔씩 아이들한테 이제 여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농담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2학기 때 배워야 될 단원이 도형이에요. 도형. 그래서 제가 이제 여학생들한테 그냥 형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형이요? 형 있으니까 저 여학생인데 아니 형이 있냐고 물어봐요.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 형이 있었으면 하는 그리움이 있지. 그래서 농담식으로 이제 그 도형을 그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려야지만 눈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방정식하고 함수가 나오면 방정식은 더 쉽고
도형은 이제 함수는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반대로 된 거예요. 왜냐면 방정식이나 식으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거를 다 하나로 꼼꼼히 계산해야 되는데 도형은 그림을 그려놓으면 아이들한테 소설책하고 그림책하고 확인했을 때 똑같은 내용이면 어느 게 더 편하냐 물어봅니다. 그럼 도형이 당연히 편하죠. 그러면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도형으로 표현하도록 계속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맞았어요. 다음에 나오면 또 맞는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저희가 시습이라는 것도 하고 계속 테스트도 보고 진행을 하는데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똑같은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똑같이 풀면서 나름대로 이제 식을 좀 줄여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를 이렇게 풀이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EBS에서 이렇게 풀이를 내놨지만 사실 그렇게 긴 풀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력이 높아서 답지 안 봐요. 그래서 답만 체크해서 오게끔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답만 체크해서 진행하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쓰려면 많은 이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힘들어도 어려워도 조금 많이 쓰라고 얘기하고 사실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안 되는 부분은 아이들한테 그냥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몇몇 아이들이 부족하다 얘기하면 사실 이제 내성적인 아이들도 많고 해서 그러면은 그냥 모르는 눈빛만 봐도 좀 모르는 짓인데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아이를 불러요. 그러면 너 언제 시간 되냐? 그러면 주중에 애들이 매주 학원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학원 가기 전에 시간 있을 때 잠깐 들려라 하면서 질문하고 그래서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하기보다는 조금씩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서 공부하는 습관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 기간은 좀 짧아요. 짧아서 뭐 수업을 더 늘리거나 시간을 그렇게 하진 않았고 이제 아이들별로 이제 불러다 놓고선 이제 개별 학습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케줄을 이제 시험이 다 끝났으니까 와서 조절해서 1대1로 이제 질문식으로 받아서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걸 왜 썼는지 항상 문제를 풀었을 때 너 이걸 왜 썼는지가 전 궁금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썼냐, 뭐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이걸 했냐, 어려운 문제를 하든지 할 때 그러면 이거보다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맞았는데 왜 내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문제 개념 가지고 여러 문제 풀려면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1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T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행 어렸을 때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선행한 애들이 좀 많아요. 많은데 저희도 지금 뭐 작년에도 서울대도 갔고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뭐 미적분 다 끝난 아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애들도 상당히 잘하는 애들이 많은데 걔네들도 다 미적분을 끝냈어요. 근데 막상 사실 가르쳐다 보면 3학년 올라가면 그 미적분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서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2학년 이제 부흥고 아이 중에 그 인스타에 애들이 되게 싫어하는 아이 중에 하는데 인스타에 그냥 뭐 성적표를 막 올려요. 1등 몇 점 하면서 막 올려요. 그럼 애들이 그냥 얘는 그 자기 점수를 자기가 몇 등이고 이런 것들 성적표 나오기 전에 모르는 아이인데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모든 과목을 잘해서 직윤을 받아서 이제 형은 이제 서울대 약대를 갔는데 이제 얘는 형처럼 안 가겠다, 의대를 가겠다 계속 노력하는데 아이가 틀려오는 게 3번이에요. 3번, 5번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암살을 하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만난 아이인데 이 아이는 어머니가 걱정이 그렇습니다. 얘가 풀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는데도 시간 내에 못한다. 그래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쓰면서 늦는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가 많이 하다 보니까는 선생님 답이 계산이 머릿속에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더 센 뺄셈을 계속 틀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험 내 고등학교 지금 현재 2학년인데 6월 모의고사 봤는데 92점 맞아요. 근데 학교 시험 보면은 그 시간 내에 촉박한 걸 50분 수업인데 35분 만에 다 끝내요. 끝내는데 자기가 설마 이거 틀렸을까라면서 그거를 검토를 안 해요. 그럼 맨날 거기서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도 미적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거 3학년 때 기억나겠냐. 지금 2학년 때 아이 시험 보는데
미적분 다 배웠으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라. 그럼 더 빨리 푸는데. 근데 사실 못 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래서 틀릴까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 학기 선행은 괜찮은데 그 이상 가면 시간 낭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확통하고 미적분 넣어놨는데 기하는 안 넣었어요. 제가 계속 이제 설명할 때마다 이제 기하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일부 학원에서 기하를 개설을 해요. 2학년 때 개설하고 뭐 3학년 때 수능 과목이라면 그건 어차피 들어야 되겠지만 2학년 때 이제 지금 부은거라든지 몇몇 학교가 하거든요. 양명로고도 하고 그러면 학원에서 이제 기하를 하라고 얘기해요. 수업을 들으라고. 근데 저는 절대로 듣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시간 낭비에다가 돈 낭비예요. 그 ABCD를 주거든요. 그럼 수행평가가 60%예요. 그러면 수행평가를 할 때 저희가 다 도와주면 돼요. 다 도와주고 뭘 조사하라 하면 뭐 조사하라고 해서 제공해주면 돼요. 그럼 아이들 그걸 잘 써서 내면 그냥 60점 다 맞아요. 그러면 학교 시험이 기말고사만 본다면 100점 만점 중에 50점 맞으면 80점 넘으면 A등급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 50점 맞게끔 전날에 저희가 기하시험 본다고 하면 공식 몇 개 외우고 교과서로 좀 하자. 그렇게 하면은 다 50점 넘어요. 근데 이거를 학기 중에 수투도 해야 되고 수험도 해야 되는데 확통 기하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진짜 아직도 돈을 받고서 하는 데가 있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수학을 하면서 이제 과학인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기하 시험 본다고 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는데 야, 더 설명하고 봐라. 그러니까 저 기하 학원 가야 된다고 수학 하러 가야 된다고 근데 아직도 하는 애가 있구나. 근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면 ABC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점수 다 줍니다. 예, 다 주고 수행평가로 60%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 다 60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이 이제 제시문항을 줘요. 예, 특히 부은고 같은 경우는 제시문항을 줍니다. 제시문항 주면은 그거 가지고 제가 교과서 찾아서 써줘요. 이거 가지고 외워라. 나 교과서대로 썼으니까 틀린 거 절대 없어. 그래서 써주면 아이들은 그때 가서 쓰기만 하면 돼요. 예, 쓰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학원을 다닌다? 절대 저는 기하는 학원을 안 다니는 게 아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더 나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하 선택하는 애들은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수능이 뭐 9%가 10%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하가 어느 정도 점수가 높긴 한데 그래도 미적분 표점만치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저희 실장님이 아마 그 입시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확통하고 이 미적분이 사실 이제 문과 선택해서 확통하는 애들이 제가 지금 걱정이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확통이 점수대가 1등급 들어가려면 96점을 맞아야 돼요. 네. 그 대신 그 미적분은 78점을 맞아도 1등급이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확통하는 애들이 잘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봤을 때 미적분하고 확통을 아는 애 중에 그 1등급 4% 안에 미적분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확통하는 애들이 1등급 들어가려면 96점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확률 같은 경우를 다 맞아야 돼요. 네, 다 맞고 그리고 나서 그 공통으로 보는 과목들을 하나 틀려야 됩니다. 근데 미적은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미적하는 애들한테는 확통 다 맞는 게 미적 6개 맞는 8문항이거든요. 6문항 맞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점점 더 킬러가 없어지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미적분도 이제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좋은데 사실 미적분 하는 애들이 이제 이과를 가려고 하니까 과학에 오면 공부하는 양이 문과 애들보다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지금도 이제 3학년 중에 과탐하다가 이과 애들이 과탐하다가 사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도 시작은 좀 다르겠지만 뭐 끝나는 부분은 다 똑같아요. 똑같고 저는 이제 선행을 이제 처음 진행할 때는 이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뭐냐면 공식 외우고 뭐 하고 해도 사실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선행은 많은 심화 과정보다도 어떠한 식을 계산을 잘 할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아이들 보면은 뭐 눈높이 뭐 했냐, 구몬 했냐라고 막 얘기하는데
저희 아이도 지금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 저는 뭐, 자식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지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네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보면은 이렇게 잘하는 애들 보면 사실 부러워요. 아, 내 자식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상 하다 보면은 평상시에는 친하게 지내다가 뭐 질문한다고 하면 딱 가르쳐 줬을 때, 아, 이게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이걸 진짜, 나 이런데, 근데 선생님들이 제 자식도 이런데, 이게, 이 아이들은 사실 저 아이보다도 더 진짜 감싸주면서 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얘 가면서 모르면 그래. 그러면 더 하지 뭐. 계속 하자. 끝까지 하자. 그런데 제 자식은, 야, 됐어, 그만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다 보면 이 아이가 뭘 자기가 식을 썼다고 하는데 식을 썼는데 틀린 식을 써도 상관없어요. 계산하려니까 계산을 못해요. 그럼 제가 아무리 식 써준다고 해도 계산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 이제 수학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저는 어렸을 때 그 책을 좀 많이 읽게끔 했거든요. 책을 많이 읽게끔 했는데 아이 이제 그 눈높이인가 구몬인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게 집에 오면은 이제 집에서 이제 채점하라고 색연필을 줘요. 그러면 와서 퇴근해서 그걸 채점을 해줘요. 채점을 해주면서 딱 했는데 이게 매번 채점을 해주다 보니까는 한 5분 정도에 끝났는데 이거 한 3분 내에 끝나는 거죠. 이상하다. 그래서 딱 봤더니 한 장이 찢어졌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그래서 애들이니까 다 그렇지. 아이들 마음을 상당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했죠. 이러다가 걸리면 혼난다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라고 했는데 이제 점점점 머리가 그런 쪽으로 발달했는지 은근슬쩍 풀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뭐야? 그러니까 붙어져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아이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아이들한테 이렇다니까 그 정도 별거 아니라고. 네, 더 심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공부 좋아서 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게끔, 좀 재밌게끔, 어떤 공식도 외웠을 때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그 어떤 이제 공식, 무슨 사람 이름 정리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도 이제 이거는 이 공식이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분수 계산인데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계산할지 모른다고 얘기하면 야 이게 무슨 분수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그림으로 이제 그려주면 아이들이 뭐 다음부터 물어보면 내가 이거 계산 이제 하트 모양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면 관심 받고 싶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딱 보면 선생님 관심 받고 싶냐 그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공식을 외울 때도 이게 관련이 돼서 좀 외워서 아이들이 바로바로 그걸 해결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공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써서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사용되는 건지를 한번 좀 써보고 그거를 형상을 해서 좀 계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뭐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방학 시간표는 요즘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너무 많이 해요. 모의고사를 많이 하고 저희가 이제 기출 분석도 좀 해놨는데 아이들한테 지금 이제 뭐 T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올림푸스 얘를 사용하면서도 그 3개년치, 4개년치 모의고사는 다 풀려요. 다 풀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맞는 건 맞겠지만 틀린 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바꿨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제 사실 이제 기하라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기하라는 단원이 수능에서 안 보고 한 지가 좀 오래돼서 기하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많이 까먹어서 그래서 이제 이 고등수학 1학년에서 도형 쪽으로서 이제 증명 과정이라든지 공식 세워줄 때 그 기하를 이용하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증명은 힘들겠지만 어떠한 시기 나왔을 때 이제 증명 과정이라든지 공식들은 이제 좀 많이 도형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것들이 있어서 많이 아이들한테 미지수 넣어서 증명을 많이 해줍니다. 먼저 동안고인데 시험이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지고, 뭐 난이도 자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2학년인데 이번에 이제 이건 2학년 저희가 이제 2학년 올라갈 거니까 2학년 거를 이제 중간고사를 분석했는데 이번에 기말고사는 동학 선생님들 그 전에는 제가 너무 쉽게 내서 좀 이제 너무 공부 안 시키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상당히 노력하십니다. 네. 왜냐면 이제 사실 이제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가 가장 어려워요. 기억니은 디귿을. 네. 그래서 수능에서도 15번으로 등장합니다. 네. 한 문제가 등장하는데 기억니은 디귿을 고르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기억은 막혀 있어요. 그래서 기억 가지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보이는데 동학고는 이번에 아예 기억을 틀리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냥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가 그냥 객관식이었어요. 답은 뭐 구하라 그거였는데 이거를 기억 니은 디귿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한 문제도 아니고 세네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기억 니은 디귿 한 문제에 기억 니은 디귿을 풀려면 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절대적으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다 얘기해주고 숫자 바꿔주고 진행을 했는데도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했던 문제들을 이렇게 기억니은 디귿에서 다 해주는 겁니다. 기억니은 디귿. 그래서 문제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이거는 아이들 부교재에 있던 것들을 제가 작년에 부교에 있던 걸 넣은 건데 뭐 숫자를 좀 바꿨습니다. 그 문제들을 이렇게 기억니은 디귿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시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매번 문제를 좀 풀어봐도 아이들이 뭐 제가 느낀 걸로 항상 저는 이거 아이들이 푸는 거기 때문에 꼼꼼히 좀 많이 시켜야 된다는 게 주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배경고입니다. 배경고는 수학이 이제 주관식이 없어요. 서술형이 없어서 지금 뭐 1학년 배경고도 마찬가지겠지만 부교재가 있습니다. 근데 부교재가 아이들이 이제 풀이는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해요.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고 근데 몇 년 전부터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 풀이집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공을 할 때 그냥 이제 아이들한테 풀이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문제 읽고 생각해야 될 거 1번, 2번 그러면 네가 생각해야 될 거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나중에 이걸 다시 풀어봐야 되니까는 그거만 이제 번호만 놔두고 지워버려요. 그럼 아이들이 거기다 이제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숫자라든지 그런 게 바뀌어도 자기가 머릿속에 해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착착착 해나가는데 이 네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이 네 문제. 이 네 문제가 한 장인데 그냥 뭐 아이들 얘기로는 이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 틀리면 1등급, 두 문제 틀리면 2등급, 세 문제 틀리면 3등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시험지는 부은고 시험지가 가장 깔끔해요. 부은고 우승고. 근데 배경고는 한 페이지에 10명 문제를, 13문제를 나와요. 한 페이지에. 그리고 한 페이지만 그 뒤에 연장을 넣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위에다 문제를 풀지 이걸 옆에다 안 한다고요. 그래서 타닥타닥 붙어있으니까 13문제가 나오니까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신성고라든지 아니면 뭐 부은고라든지 우성고는 한 페이지에 탁탁탁 이렇게 나기 때문에 거기 위에다 딱딱 풀면 좋은데 이게 좀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있긴 해요. 근데 예전에는 앞뒤에서 한 장에서 또 줬는데 이 뒤끝에는 요 네 문제는 이제 한 페이지에 딱 나눠서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좀 이 13번까지는 한 페이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시험지가 이제 진행이 됐고요. 얘네들은 이제 부교재에 있던 것들을 매번 이제 저희가 아이들한테 부교재를 받기 때문에 그 부교재에 있는 것들을 한번 풀어보라고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똑같아요. 똑같아서 진행하는데 그래도 좀 틀려옵니다. 부은고입니다. 예, 부은고는 이제 2학년은 이제 프린트를 제공해 주는데요. 이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시험 2주 전에 줍니다. 예, 주고 프리집하고 같이 주는데 이게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그걸 내주면 거기서 유성질을 해줘요. 근데
부은 거는 뭐 전혀 안 해줍니다. 네, 전혀 안 해주고 서술형도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데 요번 기말고사는 종교생이 뭐 얘기 듣다 보면 100점은 없다고 합니다. 네, 100점 없고 잘한 애가 하나님 2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제 물어보니까는 저희 아이들은 뭐 2개 아니면 3개 정도에서밖에 안 틀렸는데 이 4문제 끝에 4문제가 그냥 아이들도 다 얘기하더라고요. 치키 싸움이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2학년쯤 되면 그 학교 시험지가 좋다 안 좋다는 사실 이 아이들이 수능을 봐야 돼요. 그러면 수능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놔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누가 더 계산 잘하나. 그래서 아무리 수열이지만 몇 개만 구해서 좀 나오는 게 수열의 규칙인데 이게 그게 아니라 25칸에 있는 거기 숫자를 다 구해야 돼. 그래서 그걸 다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한 학생이 이제 시험지 한 장하고 서술형 딱 푸는데 15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시간 여유가 있겠다 하는데 이 문제를 맡은 게 15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심지어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시험이냐 하는데 애들이 다 와가지고 치키 싸움이었다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치키 싸움이어도 이 앞주 부분에서는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은 거는 요즘 갑자기 이제 예전에는 모의고사에 딱 맞춰서 놨었는데 올해는 좀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심화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순전히 이것들이 다 모의고사예요. 다 모의고사고 그리고 일부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성문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없어요. 부교재가 없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기말고사 때는 서술형이 전 과목에 서술형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술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기말고사 아이들 이렇게 보고 나서 이건 중간고사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기말고사는 항상 이 성문고는 이제 선생님들이 좀 뭐 파악하자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유형을 찾아보면 이거 이제 낸 문제 중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아니 그래도 최근 거를 좀 내야지 뭐 99년도 문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선생님들 취향을 못 맞추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뭐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좀 이번에는 실수를 좀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출제했고 사실 이제 수능에서도 이제 흐름이 있긴 한데 그 엉뚱한 문제를 여기 꼭 넣어야 되나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학교가 좀 섞는 겁니다. 부교재는 없어요. 그 다음에 진행했고요. 그리고 계속 같은 그런 것들이 출제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확통입니다. 확통은 뭐 이제 진행하는데 확통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확통은 어렵지 않고 이것도 A, B, C이기 때문에 A, B, C가 아니라 등급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당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과 애들은 수능을 보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되진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확률 통계를 보는 학교가 주변에 성문고, 그 다음에 신성고, 그 다음에 우성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학년 때 2과목을 공부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아이들의 좀 약간의 공부량이 좀 늘어나긴 해요. 늘어나긴 하는데 겨울방학 때 이 확통 보는 아이들은 한 번 다 끝냅니다. 한 번 다 끝내고 학교마다 좀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이제 다 끝난 다음에 3월달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뭐 아이들이 매번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진행합니다. 신성고예요. 신성고는 이제 자이스를 사용하고요. 항상 매번 이 끝에 서술형이 많이 어렵죠. 어려워서 아이들이 이 신성고 자이스토리는 사실 아이들도 이제 잘 알아요. 거기 맨 끝에 최상위 문제가 있거든요. 스탯이 그 조건은 나오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만 주구장창합니다. 그것만 주구장창. 주구장창하는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 아이들은 뭐 보면은
거의 뭐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다 정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업 잘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보면은 그냥 와 이거라 아이들이 진짜 이걸로 맞출 정도면 그냥 논술로 대학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뭐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같은 경우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전에는 이 아이들이 이 자유스토리가 아니라 1등급 수학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1등급 수학은 사실 내신용이지 수능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스토리로 좀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2학년 지금 중간고사 때 89점 맞은 학생이 있는데 뭐 종이 3등인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100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도 참 특이하게도 많이 냅니다. 우성도입니다. 우성도는 부교재가 있습니다. 부교재는 책자를 만들어주는데, 그 책자는 뭐 1학년도 마찬가지고 2학년도 마찬가지고 변함은 없어요. 그 교사용 자료집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편집해서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는데, 사실 뭐 저희가 시험 대비서에 그 출판사별로 뭐 미래엔, 신사고, 그 다음에 비상, 천재 그런 것들을 시험 대비 교재에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어서 다 풀게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성고 같은 경우도 뭐 좀 변화가 있긴 했는데 그 서술형도 다 해주게 해야 돼요. 안 그러지 않으면 이 점수에서도 뭐 만점 맞았어도 서술형 때문에 좀 깎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 2학년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네, 어렵진 않았었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같이 아이들이랑 뭐 어디서 듣는지 찾아갔는데, 어디서 나왔는 유사 출제 그 경우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어디 문제라고 해서.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선생님들이 조금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문제를 찾아내시는 것 같아요. 우선고는 이제 여기 확통을 진행하는데 얘네들도 부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좀 아이들한테 그렇게 부담감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학년마다 계속 변하기 때문에 뭐였냐면 그 전에는 그냥 고3 모의고사 확통을 그냥 프린트해서 그냥 다 줘요. 다 그냥 줘가지고 거기서 그냥 아이들한테 공부하게끔 시킵니다. 그래서 문장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제 이 확통이 겨울방학 때 다 끝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앞단원의 경우의 수라는 것을 1학년 때 배워요. 그래서 그 배운 거 가지고 다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1년 동안 보는 거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한 번은 좀 끝내야 돼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좀 다 진행을 하고요. 인도공고등학교 사실 이제 학교가 좀 중간고사 때 이번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이제 기만이 어려워가지고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은 이제 뭐 실수를 하나 틀긴 했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좀 약간 잘하는 애들은 조금만요 약간 어려운 게 좋아요. 왜냐면 실수에 틀려도 1등 맞는데, 근데 기말고사 때는 이제 중간고사 때는 그 올림푸스에 나와 있는 그 모의고사들을 다 나눠줘가지고 거기서 출제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부교재 프린트를 받아서 질문 받아주면서 같이 진행하는데 갑자기 난이도가 확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는 아이들이 너무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낮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낼 거면 계속해서 공부 좀 시키고 좀 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바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뭐 프린트는 보니까는 또 선생님들이 보는 교사용 자료집을 나눠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편집해서 나눠줘가지고 선생님이 그러면 이걸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거 원본을 편집을 해서 다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하게끔 하고 시험 전날에는 이걸 아이들이 요건 반드시 기억하고 나올 것 같은 거를 또 다시 편집해서 또 나눠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하게끔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도 이제 확률과 통계를 봅니다. 확률과 통계를 보고 그렇게 단원이 많지 않은 단원이어서
일주일에 뭐 저희 이번에 이 인도고등학교는 중간고사 때 100점이고 기말고사 때 100점인데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저는 사실 이 확통을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면 확통은 잘 받아주진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 개념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조금 쉽게 해준다고 그 개념을 흔들어 버리면 아이들이 막상 시험을 보러 갔을 때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는 하진 않는데 숙제만 잘해오면 100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인도하면서 할게요. 다 맞아온 거예요. 네, 평청부입니다. 평청부는 이번에 시험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고 1학년 때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아예 요즘 선생님들이 많이 보는 전국연합이라는 EBS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예 사용을 해요. 네. 그런데 평청고 1학년은 그거기서 프린트를 나눠주고요. 그거 프린트 나눠주고 그리고 2학년은 수능 특강입니다. 수능 특강을 편집해서 나눠줘요. 그러면 저는 이제 2학년 때 이 아이들이랑 겨울방학 때 올라오면 이 2학년 아이들이랑 방학 때 수능 특강을 다 시켜요. 다 시켜서 나오는 족식 2년 거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평청고가 아니고 뭐 다른 고가 아니어도 수능 특강은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합니다. 평청고도 학력통계 진행하고요. 네. 여기 스님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정모의수들이 다 하나하나 경우에서 문제 푸는 게 뜻이 다 나열해서 꼼꼼히 센다예요. 경우에서 문제 풀이 방법이.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꼼꼼함이 있어서 다 나눠줘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문제를 읽고 해석을 못하는 애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부교재에서 많이 출제되었다고 이제 선생님들이 다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